700슬라 된 테슬라. 분할 매수의 시간. 테슬라 주가가 고점에서 40% 가까이 빠졌다. 이달에만 테슬라를 4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한 서학개미는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출 것인지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털 자체는 변함없다고 입을 모았다.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어두되 분할 매수할 만한 구간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7% 떨어진 764.04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 1200달러를 돌파했던 테슬라는 올 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테슬라는 고점 대비 38.55% 하락하며 나스닥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내렸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는 테슬라를 총 40억 달러어치 사들이며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렸다. 테슬라를 괴롭히는 요인은 크게 4가지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연이은 테슬라의 리콜과 독일 가뭄에 따른 베를린 공장 건설 연기다. 이 중 매크로 요인을 제외한 테슬라만의 문제 요인에 대해선 단기적 사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리콜이 기존엔 와이퍼나 단차 등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면 최근엔 오토파일럿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우려가 높다면서도 세상에 없던 기술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단기적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베를린 공장 건설 차질에 대해서도 임 연구원은 이미 짓고 있는 공장을 허물 순 없고 완공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며 당장은 상하이 공장을 증설해 물량을 늘릴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언급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패드의 긴축과 원자재값 상승이다. 테슬라는 미래에 낼 이익을 주가에 미리 반영한 대표적 성장주다. 주가 수익 비율은 155.89배에 이른다. 당장 금리가 높아지는데 구태여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테슬라를 살 이유가 줄어드는 셈이다.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고조되는 것은 마진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전기차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가에선 긴축에 따른 주가 조정은 이미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팩트셋 기준 현재 테슬라의 주가 매출 비율은 9.3배다. 고점 대비 반토막 상태이며 3년 평균치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원자재값 상승은 지켜봐야 할 문제이나 테슬라가 타사 대비 상황이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테슬라는 니켈 광산과 직접 계약하는 등 자체적으로 원자재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대란 당시 테슬라는 제어장치를 중앙화하는 기술로 타사 대비 반도체를 적게 써 타격이 적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의 독주 구조와 성장 궤도는 변한 게 없는 만큼 길게 보고 매수할 때라는 조언도 나온다. 혹한기를 버티지 못한 기업이 늘어나면 결국 1등 기업인 테슬라에 인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 센터장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은 많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선 여전히 테슬라가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충분한 현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하락 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2억 원 넘는 전기차 루시드, 200대 리콜, 주가 급락.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부품 결함에 따른 충돌 사고 우려를 이유로 차량 200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루시드가 고급 세단 에어를 출시한 이래 리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시드는 다른 업체에서 조달한 차량 서스펜션의 일부 부품이 잘못 조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부품에 결함이 노면 충격 흡수와 제동 기능 불량으로 이어져 충돌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결함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에어 203대를 회수해 안전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루시드 주가는 리콜 조치 등의 영향을 받아 전날 4% 넘게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6.04% 급락한 23.97달러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루시드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기준에서 테슬라 전기차보다 성능이 좋은 2억 원짜리 고급 세단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리비안 신규 공장 건설 지역 주민 반대로 위기, 8% 급락. 테슬라의 대항마 리비안이 우크라 위기 고조와 신규 공장 건설 부지 인근 주민들이 공장 건설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 가까이 급락했다.
뉴욕 증시에서 리비아는 전거래일보다 7.79% 급락한 57.5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날 리비안이 급락한 것은 일단 우크라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일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파병을 두고 러시아 침공이 시작됐다며 각종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미국과 러시아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취소되는 등 우크라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리비안이 조지아주에 제2의 공장을 건설하려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가 하락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리비안은 50억 달러를 투입, 조지아주에 제2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리비안 대변인은 이번 봄에 커뮤니티 회의를 개최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 사실을 인정했다. 리비안의 제2공장 건설이 지체되며 리비안의 생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리비안은 1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100만 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생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기차 니오도 스마트폰 사업 진출하나.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스마트폰 사업 진출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정보통신 매체 36헌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니오가 채용 사이트에 통신 테스트 엔지니어, 이미징 칩 설계 엔지니어 등 스마트폰 사업 관련 채용 공고를 올린 것이 확인됐다며 중국 전기차 신흥 기업 니오가 스마트폰 사업에까지 손을 뻗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인수이준 메이투 스마트폰 총재가 니오의 스마트폰 사업을 도맡아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날 밤 니오 측은 이에 대해서 아직 답을 줄 수 없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니오 측의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기정사실로 하는 모양새다. 최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까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 지리자동차다. 지난해 9월 지리자동차는 후베이싱 지스다이커즈를 설립해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2023년까지 첫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첫 해 300만 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은 전기차를 넥스트 스마트폰으로 꼽으며 변신의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는 지난해 3월 전기차 사업에 도전장을 낸 후 전기차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샤오미는 2024년 상반기 첫 전기차를 선보이고 대량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오포, 리얼미, 원플러스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도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특히 오포는 인도에서 전기차 출시를 준비 중이며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자율주행의 리더 바이두.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 사업부를 개설해 중국 자율주행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정보기술 완성차, 부품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과거 PC 기반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시대에는 구글과 애플이 주도권을 쥐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생태계에서도 결국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상위 수준까지 기술 개발을 이뤄낸 바이두가 중국 자율주행 시장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은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빠르게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고 미국 기업들과 유사한 시기에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1월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 두 번째 버전을 통해 2035년까지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까지 2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035년부터 중국의 주요 도시로 자율주행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수익화 모델은 로봇 택시 서비스, 자율주행 차 양산, 다른 완성차 업체에 제공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다. 바이두는 중국의 로컬 로봇 택시 경쟁 기업들 대비 기술력이 앞서지만 광범위한 지역에서 L4와 L5 단계의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바이두의 로보택시 아폴로 서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베이징 이장 지역에서 운행 비용을 수취하기 시작해 현재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3년 뒤인 2025년부터
수익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두 아폴로 자율주행의 누적 주행 테스트 거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2,100만 킬로미터로 로컬 로보택시 경쟁업체인 포니다스 AI의 1,000만 킬로미터, 위라이드의 1,000만 킬로미터 등의 각각 누적 주행 거리의 2배 이상이다. 중국 로보택시 시장은 2030년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바이두가 선점 효과를 통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의 로보택시 시장 규모를 보수적으로 1조 3천억 위안에서 긍정적으로 2조 위안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바이두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가정하면 바이두의 로보택시 매출액은 현재 대비 4배에서 10배 이상 불어날 수도 있다. 바이두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탑승한 기존 택시보다 낮은 가격의 로보택시 운행 비용을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년마다 새로운 로보택시 버전을 공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버전인 5세대 로보택시까지 주행 거리당 비용을 매번 60%씩 빠르게 절감해왔다. 2023년 발표 예정인 6세대 로보택시도 이전 세대보다 50% 이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단가는 약 24만 위안으로 일반 택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두의 주가는 2020년 말 자율주행 기술 재평가로 급등했다가 지난해 플랫폼 산업 규제와 경기 둔화로 인한 온라인 광고 실적 부진으로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바이두의 핵심적 장기 성장 동력인 자율주행 사업 부문의 밸류에이션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이 매수하기 매우 좋은 시점으로 판단된다.